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로전 이야기를 중심으로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러시아 진격 속도 높인다. 트럼프 협상 시도는 쇼다. 로전은 무력으로 결론난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전 CIA 수장 존 브레넌, 트럼프의 적입니다. 그리고 마이크 폼페오, 트럼프의 배신자죠. 이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시크릿 클리어런스, 정보 접근권입니다. 이것을 취소시켜버렸습니다. 이 두 사람은 더 이상 미국의 안보 관련된 정보에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조치입니다. CIA는 미국이 하는 은밀한 것, 그리고 이제 좀 더티한 것, 이런 것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이 시큐리티 클리어런스를 하고 이 사람도 정보를 접근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알고 있는 정보, 이것이 대외에 유출되는 것을 막습니다. 그런데 캔슬시켜버렸습니다. 이 두 사람을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일을 추진하는데 여기에 대한 접근권을 배제해버린다. 결국 딥스테이트를 배제하겠다. 뭐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중국과 러시아와 이제 핵 군축을 할 그럴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립 서비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이 러시아가 미국을 압도하는 핵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당장 이 러시아와 핵 경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러시아는 차세대 미사일, 핵미사일을 개발하고 그리고 지금 실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50년 전 미사일, 트라이던트 그리고 이 미니트맨 여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새로운 미사일로 대체를 해야 되는데 미국은 거기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 군축하자 이렇게 나서는 것 같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미국이 집중해온 핵무기는 전술 핵무기입니다. 이 저강도 핵폭탄을 만들어서 스텔스기를 이용해서 떨어뜨리는 거죠. 이것은 미국의 오만에 기인한 겁니다. 이제 패권 경쟁은 끝났다.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에 도전할 수 없다. 그래서 전략적인 핵무기 개발, 업그레이드 이런 것을 제껴두고 전술 핵무기 조금만 더 이제 집중을 했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수백 발을 러시아에 떨어뜨려서 러시아의 항복을 받아내겠다. 이런 이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좌절되었죠. 러시아는 핵무기 현대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핵미사일, 아방가르드, 사르맛, 그리고 포세이돈 핵의뢰 이런 것을 가지고 언제든지 이제 대규모의 적을 파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췄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핵 전력은 아직까지 미스터리입니다. 그러나 이 중국 역시 다양한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했기 때문에 러시아 정도는 아니지만 거기에 필적할 만한 그 정도 수준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다급합니다. 그래서 핵군축 이야기를 꺼내들지 않았나 이렇게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과 핵 협상을 다시 시작하겠다. 이번에 가자지구 협상의 주요 역할을 했던 스티브 위트코프, 이 사람을 이란과의 핵 협상 대표로 이제 보내겠다. 이렇게 트럼프는 이야기했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대외적으로 이제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시급한 것은 로전 관련돼서 이제 휴전을 하는 겁니다. 이 미국과 서구는 우크라이나의 일정 부분은 자신들의 영역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그런 오만에 빠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에 현재 밀리고 있지만 남아있는 영토라도 지켜야 되겠다. 대신 여기에 미군은 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유럽 군대, 영국군, 프랑스군 이들을 보내서 방어선을 치고 이제 여기는 나토 영역이야. 이렇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죠. 그러나 러시아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역에 나토와 미군은 들어올 수 없다. 이것은 러시아가 딱 앞에 걸어둔 대문에 걸어둔 이제 그런 목표입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이것을 위해서는 어떠한 타협도 없다. 이렇게 이미 선언을 했습니다. 만약 미국과 서구가 동의하지 않는다. 그 경우는 러시아는 군사력으로 계속 밀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이미 이런 각오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미국이나 서구를 믿지 않습니다. 바이든이 지금 물러나고 트럼프가 왔습니다. 러시아는 트럼프를 믿을 이유도 없고 기본적으로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어떠한 신뢰도 지금 현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이 어떤 가시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한 러시아는 자신의 목표, 이제 그 스케줄을 맞춰서 계속 밀고 나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유럽은 다급합니다. 유럽은 지금 거의 탈무장화된 상태입니다. 있는 무기 다 퍼주고 그런데 병력 자원을 충당해서 스스로 이제 제대로 싸울 수 있는 군대를 갖춰야 됩니다. 그런 것이 지금 유럽 국가에는 없습니다. 자, 이 러시아는
무지막지하게 이제 병력을 충원하고 언제든지 이 서구 쪽으로 밀고 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들은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집중적으로 퍼졌는데 이제 그들 국가 내에서 자 병력 자원을 충당해서 우리도 이제 군대를 갖춰야 되겠다. 그래서 포탄도 찍고 탱크도 만들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지난 3년 동안 그런 작업을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그들 국가 내부의 어떤 무기 관련된 군수 산업 관련된 인프라가 사라졌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국민들이 이제 군에 조인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죠. 미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서 갑자기 또 미국 젊은이들이 군대 자원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지난 한 20몇 년 동안 미국 사람들, 특히 이 군에 조인했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미국에 쏘았다. 이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이 젊은이들에게 야 군대 가지 마. 물론 뭐 중국이나 러시아가 미국을 침공한다. 이때는 자 이제 미국 국민들이 나가서 싸우죠. 그런데 지금까지 미국이 한 것은 어디 외국에 나가서 약한 나라 두들겨 패고 약한 나라 사람들 해치고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 내 실질적인 이익으로 가져다 준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파괴와 살상만 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미국인들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제 군대에 조인하지 않는 거죠. 자, 지금 유럽 국가들은 오늘 모여서 미국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돈을 낼 테니 미국 무기를 이제 우크라이나로 보내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밑에 보시겠습니다. 나토 사무총장 루테입니다. 루테는 자, 우리가 이제 새로운 어떤 예산안을 만들어서 EU 차원입니다. 그리고 돈을 줄 테니 트럼프 대통령은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보내주세요. 이 서구에는 무기 생산 역량 캐파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프라를 구축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쨌든 이들보다는 미국이 낫습니다. 미국에 이제 무기를 보내주세요. 우크라이나에 돈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트럼프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답을 할까요? 당연히 웰컴 땡큐죠. 미국의 무기를 파는 겁니다. 그와 동시에 미국은 우크라이나에서 점점 더 손을 떼게 됩니다. 그리고 아시아 쪽으로 역량을 집중을 할 겁니다. 이것은 원래 트럼프의 목표와 맞습니다. 트럼프는 대선 기간 동안 우크라이나에 뭐 평화를 가져다 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푸틴과 만나서 협상을 하겠다 이렇게 떠들었습니다. 그런데 선거용이죠. 이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무기를 유럽에 팔아먹고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유럽에 이제 집어 던지는 겁니다. 니들이 러시아와 계속 싸우든지 말든지 니들이 알았어요. 대신 미국은 아시아존에 집중한다. 그리고 미국의 지금 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여기 이제 미국은 영토를 확장하고 베네수엘라 침공 그리고 쿠바 침공 침공까지는 하겠습니까만은 어쨌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쪽으로 가서 중국을 견제한다. 여기에 미국의 전 역량을 이제 기울여야 됩니다. 그 유럽, 우크라이나는 유럽에 맡기고, 자, 유럽에 맡기면은 유럽이 미국 무기 살 겁니다. 그때 이제 미국은 돈을 버는 거죠. 그리고 유럽이 하다가 안 되면 이제 손 털고 나오는 겁니다. 그건 니들이 알아서 해라. 미국은 이제 우크라이나를 버렸다. 이렇게 해도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미국은 패권 국가이기 때문에 자, 트럼프는 허세를 부리고 또 허풍을 부리는 겁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미국은 우크라이나에서 떠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유럽이 우크라이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유럽의 목입니다. 그런데 유럽의 각국 정부들의 이제 수장들이 지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국가는 독일입니다. 그런데 이 독일의 딥스테이트는 AFD를 불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공할 것 같지 않습니다. 이제 유럽이 자신들의 미래를 어떻게 개척할 것인가. 그런데 유럽의 이제 지배 계급들은 현재 구도를 계속 끌고 가고 싶어 합니다만 유럽의 시민들, 유럽 국민들은 이들과 반대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팀 역시 유럽 시민들, 유럽 국민들의 변화 이것을 눈여겨보고 있고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F-22, 지구상 최강의 전투기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이것이 실체라는 거죠. 자, 잘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리벳 부분, 크랙이가 있습니다. 스텔스 코팅이 이미 깨졌다는 거죠. 자, 이 상태로는 레이더에 이렇게 훤하게 보입니다. 이미 미국이 가지고 있는 F-22 스텔스 기능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것을 대외적으로 이제 공개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F-22를 보낸다 뭐 이렇게 떠들지만은 실제 F-22 그리고 저는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F-35도 스텔스기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B-2 스텔스 폭격기 이것은 미국의 이제 항공 테크놀로지의 걸작입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스텔스 기능을 가지고 있다.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로전 현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밑에 잠깐 보시겠습니다. 전략적인 도시인 벨리카 노보실카 거의 완전히 포위되어 가고 있습니다. 도네츠크에서 상당히 떨어졌는데 이곳이 포위되면은 바로 포크롭스크가 조만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결국 이 돈바스 전역의 전선 이들이 이제 하나씩 무너지고 있는 거죠. 그동안 한 2014년부터 2022년까지 한 열 몇 개 주요 포인트 돈바스입니다. 이곳을 요새화하면서 자 이들은 러시아 침공에 대비하고 러시아군이 침공하면 러시아군을 꺾고 그 다음 돈바스 쪽으로 진격해서 이제 우크라이나 영토 전체를 회복한다. 이런 계획을 원래 이제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요새화된 지역들이 하나씩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남은 몇 개 중에 하나 바로 이것이 이제 노보실카입니다. 그리고 지금 포크롭스크가 남아있죠. 그리고 러시아는 이제 그저께부터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무자비하게 뭐 집속탄을 떨어뜨리고 요새화된 지역을 초토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군도 이제 지상에서 이 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뭐 이 텔레그램 이런 데 올렸는데 자 이쪽에 이제 뭐 지금 맹폭격을 가하고 있고 마지막 남은 이제 이 돈바스의 장애물들 이것을 이제 제거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진격을 강화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포크롭스크 지역에도 병참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이 러시아는 병참로를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둡니다. 이렇게 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우크라이나군이 최전선에 들어오는 것을 이렇게 환영을 한 겁니다. 러시아는 살상구역을 만들고 우크라이나군이 계속 들어와서 방어를 하도록 만듭니다. 그 다음에 거기를 두들겨 패면서 이제 우크라이나의 병력 자원을 이렇게 소모시키는 거죠. 바로 이런 방식으로 체계적으로 우크라이나군을 파괴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군이 병참로를 파괴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 파괴하면은 그 다음에 그쪽으로 진격을 할 때입니다. 자, 어느 정도 살상이 마무리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진격을 하는 거죠. 결국 이 포크롭스 쪽으로 이제 진격을 할 거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뭐 이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해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뭐 헛소리도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틀린 이야기, 뭐 잘못된 정보가 이제 트럼프에게 흘러간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지만 그런데 뭐 트럼프 특유의 허세, 허풍 이런 것도 있습니다. 미국이 협상에 있어서 이제 우월한 위치에 있다 뭐 이런 것을 이제 표시하기 위해서 이런 뭐 허풍, 허세를 떱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러우전에 있어서 이제 더 이상 허세나 허풍, 거짓 이런 것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러우전은 이제 명백하게 그리고 이제 페어하게 무력의 충돌에서 승부를 결정짓는 아주 이제 정직한 배틀필드로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 러우전에 있어서 미국이 허풍을 떤다, 거짓말을 한다, 과장을 한다. 이런 것은 러시아에 아무런 의미도 없고 러시아에 뭐 어떠한 악영향도 없습니다. 그냥 러시아는 자신의 길을 갈 뿐입니다. 미국이 러우전 전장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제 할 게 없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미군이 참전하면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미군이 참전해도 결과는 똑같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은 러우전 같은 고강도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군사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훈련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무기도 없습니다. 포탄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러우전 이제 미국도 들어갈 수 없고 나토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크라이나에 이제 미국과 나토가 할 수 있는 것은 무기를 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병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러시아는 어떤 시점에서 미국과 서구가 러시아의 아젠다에 협조하지 않는다. 그때는 이제 러시아는 다른 옵션이 없습니다. 군사력으로 보다 많은 영토를 먹기 위해서 계속 밀고 가는 겁니다. 끝내 굴복하지 않는다면 우크라이나 전체를 집어삼키게 될 겁니다. 윌 슈라이버는 처음에 나토군도 자신과 같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만약 전쟁이 터지면은 이제 러시아가 이긴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이제 전쟁이 터지고 나서 유럽 지도자들의 움직임을 보면은 러시아군을 상대로 우크라이나가 이길 수 있다. 이런 망상에 빠져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 우크라이나는 기본적으로 훈련이 잘 돼 있고 그리고 50만의 정예군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내부에 무기 생산 시설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무장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러시아를 상대로도 승산이 있다. 이런 믿음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결국 그런 믿음 하에 러시아군을 끌어들였습니다. 이 돈바스 쪽을 계속 패면서 민간인들을 살해했죠. 그리고 민스크 협정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크게 판이 뒤집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대리군은 인내심이 있고 체계적이며 수적으로 훨씬 열세인 러시아군에 의해서 분쇄가 된 겁니다. 전쟁 초기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러시아는 한 15에서 20만 정도 병력만 들였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에는 50만의 이제 정규군 그리고 100만의 예비군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한 손을 등 뒤에 묶인 채 잘 무장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을 상대로 이제 선전을 해서 전쟁 초기에 이제 중요한 교두보를 확보를 했습니다. 특히 마리우폴 회랑이죠. 자, 이때 이제 나토와 미국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토와 미국의 이 위협적인 요소, 이것은 영원히 훼손되었습니다. 저는 나토가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진 이 전쟁의 결과를 견디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분간 겉모습을 유지할 겁니다. 겉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쟁 초기에 이제 협상을 파토내고 지금까지 끌어온 겁니다. 이것은 러시아 군사 전력을 훼손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한 3년 동안 많은 사람들은 러시아 군사 전력이 이제 많이 훼손되었을 거다. 많은 피해를 입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현실과 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러시아는 최소한의 희생으로 우크라이나에 남아있는 군사 자원을 철저하게 파괴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3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는 제대로 방어해낼 수 있는 병력도 무기도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러시아는 빠르게 진격하지 않고 일단 계속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쿠르스크 지역에서도 우크라이나군이 계속 들어오는 것을 그냥 방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살상구역을 만들고 그리고 쿠르스크 지역에서 6만 5천 이상의 이제 우크라이나군을 제거했습니다. 계속 이제 우크라이나 군사 전력을 파괴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결국 이제 미국은 손을 뗄 때가 되었습니다. 미국은 이제 중국을 상대한다고 이제 아시아 쪽으로 가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국,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중국이 이 모든 과정을 이제 3년 동안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떠오르는 다국 세계에서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단호하게 행동할 용기를 얻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윌슈라이브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매우 거칠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전쟁 전의 병력 구성을 살펴본 이제 진지한 분석가라면 이 우크라이나군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면 러시아 침략군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결론에 도달했을 거라는 거죠. 충분한 병력, 장비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연방과의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다. 그리고 CIA는 이제 국방정보국과 이제 우크라이나 내입니다.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잘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크라이나가 약자다. 저기 이제 깡패 같은 국가 러시아 이들을 괴롭히는데 이제 우크라이나가 맞서서 이긴다. 이것은 거짓이라는 거죠. 실제 작은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러시아보다 한 2대1의 수적 우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침공 병력은 한 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15에서 20만 작은 수의 병력만 보냈죠.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정규군만 50만이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2월 이제 러시아가 드디어 침공했습니다. 서구는 큰 충격을 받았을 거다. 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상대로 잘 싸울 거라고 믿었는데 오히려 기습적으로 공격을 받고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항복할 준비가 되어 있다. 자, 전쟁 터지고 한 2달 지났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군력적으로 이제 이스탄불에 가서 협상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영토를 빼앗겼죠. 가장 중요한 마리우폴, 회랑 이것을 러시아에 빼앗겼습니다. 헤르손, 자포로치아 이쪽 지역을 러시아에 빼앗긴 겁니다. 그리고 항복 협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미국과 나토는 큰 충격을 받았다는 거죠. 러시아는 서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강력한 전투원임이 입증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이든의 미국과 나치의 나토 이들은 이런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자신들은 이제 세계를 지배하는 패권 세력인데 러시아에 패배했다.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온갖 무기, 국제 용병 이런 것을 다 집어넣은 겁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고 우크라이나 군은 완전히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거 이제 다 끝났습니다. 뭐 심리전이고 거짓구라고 허세고 허풍이고 이제
우크라이나에는 더 이상 싸울 어떤 병력 자원이 없습니다. 미군과 나토군이 직접 들어오지 않는 한 이대로는 러시아군의 이제 공격을 방어해낼 수가 없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러시아는 영토적인 야욕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러시아가 원하는 것은 우크라이나가 중립화되는 거죠. 그런데 이 중립화를 서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러시아는 영토 점령으로 이 중립화를 이제 강제할 겁니다. 여기서 전쟁 초기로 돌아가겠습니다. 호토멜 공항 기습작전 점령 작전입니다. 이것은 세계 특수전 역사상 최고의 승리 전과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 서구 사람들은 이 호토멜 공항에서 러시아가 굴욕을 맛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러시아는 한 170여 명 정도 이제 사상자를 입으면서 이 호토멜 공항을 기습적으로 이제 점령을 했습니다. 여기에 러시아의 공수부대가 눈부신 활약을 했죠. 이것은 세계 특수전 역사의 최고의 전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마리우폴 점령 작전. 매우 빠른 시간 내에 이제 마리우폴을 점령을 했습니다. 이것은 세계 시가전 역사상 가장 뛰어난 이제 승리였다. 이렇게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전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분석이 없는데 전쟁이 끝나면 어쨌든 세계 이제 이 전쟁 분석가들은 여기에 대해서 책을 쓸 겁니다. 세계 특수전 역사상 최고의 이 전과 이것은 호토멜 공항 그리고 마리우폴은 세계 시가전 역사상 가장 뛰어난 승리로 이렇게 기록이 될 겁니다. 이게 러시아군이죠. 그리고 이들을 상대로 나토나 미군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본격적으로 싸우게 된다면. 그리고 아조프스탈도 있습니다. 이 아조프스탈에서 이제 서구가 보낸 나토의 용병들 그리고 군사 고문단들 그리고 아소프 민병대 그리고 우크라이나 해병대 우크라이나가 가지고 있는 최정예의 부대가 여기서 초토화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또 아조프스탈 전쟁이죠. 이틀 전에 러시아는 이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 드론을 이용해서 이제 우크라이나군 차량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서면서 아이를 들고 이렇게 드론 쪽으로 흔들고 있습니다. 인간 방패로 이용하는 거죠. 우크라이나군은 이런 짓을 곳곳에서 했습니다. 특히 가장 심하게 한 곳은 바로 마리우폴입니다. 마리우폴에서 어린아이, 여성, 노약자 이들을 인간 방패로 이용했습니다. 러시아군은 한 손이 묶인 상태에서 싸워서 승리를 거두었죠. 이들 우크라이나군은 본질적으로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우크라이나 주민을 적으로 봅니다. 적개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도네스크, 마리우폴, 헤르손 그리고 뭐 키예프 주변 위에 이제 이 체르니비 그리고 부차 사건이 대표적이죠. 여기서 이들의 본질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의 파시스트 정권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네오나치 군대 이들은 슬라브인에게는 반드시 파괴해야 될 암적인 존재들이죠. 그리고 독일의 현역 소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구의 지도자들이 떠드는 것과는 현실은 정반대다. 러시아군은 새로운 군대를 이렇게 계속 건설해왔고 무시무시한 전력을 지금 이제 배후에 대기시켜 놓고 있다. 바로 이것을 독일의 현역 소장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여기에 대항해서 어떤 준비를 전혀 하지 못했다는 거죠. 많은 이제 서구의 지도자들은 러시아군이 약화되었다, 피를 흘리고 있다 이렇게 떠들지만은 서구의 지도자들의 거짓말과 상관없이 이 러시아는 엄청난 군단을 이렇게 새롭게 건설하고 배후에 만들어 두고 있다는 거죠. 나토와의 전쟁에 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토는 러시아와 싸울 수 있는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일주일 싸우면은 포탄이고 뭐고 다 떨어진다는 겁니다. 러시아의 이제 안보 관련된 의장을 맡고 있는 니콜라이 파트루셰프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뭐 한 1, 2년 안에 우크라이나가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질 수 있다. 러시아가 완전히 점령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서구는 중립화에 동의를 해라. 만약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지워버리겠다. 완전히 점령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과 나토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뭐 거의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죠. 이것이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현실입니다. 트럼프가 뭐 공갈을 하고 허세를 부리고 이제 그딴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애초 러시아는 미국 자체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트럼프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저거죠. 이제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